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여운 어느 초등학생이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 코로나라서 같이 만날 수가 없고 동영상으로 질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는 삼림초등학교 3학년 김영준입니다. 저는 교수님께 드릴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받은 용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을 두둑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면 여러분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런 중요한 질문을 우리 어린 초등학생이 했는데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용돈을 받았으면은 꼭 필요한 용도가 있으면 써야죠. 돈은 항상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게 돈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꼭 필요한데 우선 쓰도록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꼭 필요한데 쓰면은 낭비가 되지 않아요. 꼭 필요한데 쓰면은 대개는 그저 한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먼 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용돈은 꼭 필요한데 써야 됩니다. 근데 꼭 필요한데 쓰다 보면은 좀 여유가 생기죠. 용돈도 그날 것뿐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또 다음에도 주실 거고 그러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보면은 뭔가 여유가 있겠죠. 여유가 있으면은 오늘 쓰지 말고 그거를 저축이라고 하죠. 저축은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오늘 쓰지 않고 내일 쓰기 위해서 모아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먼 날을 생각한다면 저축이 반드시 필요하죠. 오늘 다 써버리면 내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축을 하는 건데, 저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액수가 많지 않는다면은 요즘에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동전을 돼지 저금통에 모아놨었는데 어찌됐든 일정한 액수가 될 때까지는 집에서 잘 모아서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가는 게 은행의 통장을 개설하는 거죠. 은행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관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가고 가장 안정적이죠. 그래서 어때요? 은행은 원금을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은행에 놔도 요즘에는 이자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돈을 갖다 놓으면은 은행에서 그걸 활용해서 수익을 조금 붙여주는 겁니다. 이자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다고 해서 돈이 많이 불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규모가 작을 때는 은행에 넣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도 계속 커가잖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초등학생 벗어나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어떤 큰 금액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적절히 투자할 때가 많지 않아요. 대개는 적절히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주식이죠. 또는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은 주식 상품을 펀드로 한 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아마 굉장히 좋은 우량 주식을 한두 개 사서 잘 관리한다면은 우리 대학생이 됐을 때 어쩌면은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게 큰 수익을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한 군데다가 저희 때는 몰빵한다 이런 말을 썼는데 요즘 무슨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 군데 무조건 한꺼번에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많이 생기면은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둘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는 은행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은행은 아마도 가장 오래된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은행은. 우리 은행이 참 많잖아요. 은행에서 하는 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맨 첫 번째는 은행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유 돈을 맡아줍니다. 잘 관리해줘요. 은행에서는 우리가 맡은 돈을 어느 정도까지는 다 보증을 해줍니다. 손실이 절대 나지 않아요. 그럼 은행은 사회봉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맡아주잖아요. 그걸 예금 받는다고 그래요. 그거를 수신, 돈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은행에 이제 돈이 쌓이겠죠. 그러면 쌓인 돈을 가지고 두 번째 일을 해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난 지금 중요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형 누나들이 대학교에 갈 때도 등록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없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은행에서 빌려줄 때는 일정한 비용을 내고 빌려야 돼요. 그것도 이자입니다. 대체로 맡길 때 이자보다는 빌려줄 때 이자가 더 높죠. 그 차이를 가지고 은행이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돈을 맡아주고 두 번째 기능은 돈을 빌려줘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돈을 다 자기 집에 갖고 있으면은 그게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지가 않죠. 그런데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에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국가의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인 기능을 해요. 그게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거기에 이제 추가돼서 요즘에는 한두 가지 기능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환전을 하고 외환 업무를 해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못 나가지만은 달러가 필요하다, 유로화가 필요하다. 그럴 때 그러면 은행에 가잖아요. 또 나는 외화 예금을 하겠다. 그럴 때 은행으로 가요. 또 나는 금을 사겠다. 그것도 은행으로 가요. 그래서 은행이 조금 업무가 확대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보험도 취급하고요. 또 증권회사에서 많이 하는 어떤 펀드나 이런 것도 은행에서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은행은 종합적으로 우리의 돈, 자산을 관리해주는 기관이다. 그리고 은행은 또 기업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수수료를 받고 돈을 운용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 아주 귀여운 우리 초등학생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냐,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